아우라 그룹의 최상층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권지혁 회장의 집무실은 거대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지만 그의 시선은 그 풍경을 담고 있지 않았다. 29의 나이에 국내 굴지의 IT 기업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그는 언제나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와 냉정한 전략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은 그에게 얼음의 군주라는 별명을 안겨주었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것은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암호화된 파일이었다. 전략기획 2팀 내부에서 지속적인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됨. 거대한 부패의 뿌리가 의심됨.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믿을 수 없음. 짧은 메시지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아우라 그룹의 명운이 걸린 차세대 AI 프로젝트 키메라의 핵심 기술이 외부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인 조영민을 불렀다. 조 실장은 지역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에 몸담아 온 충신이자 지역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보고서는 확인했다. 이 사회를 포함한 어떤 경로로도 진상을 파악할 수 없어. 뱀의 머리가 아니라 뱀의 몸통을 직접 잘라내야겠다. 지역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연했다. 조 실장은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설마 회장님, 직접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내가 직접 들어간다. 아무도 모르게. 지역의 결정은 번복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암세포와 같았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좀먹는 배신자를 제 손으로 찾아내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조 실장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지혁을 세상에서 지우고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회장 권지혁은 공식적으로 장기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아침 전략기획본부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지방대 출신 인턴이 첫 출근을 했다. 어색하게 큰 낡은 정장, 두꺼운 뿔테, 안경 주눅이 든 듯한 어눌한 말투. 그 누구도 이 어수룩한 청년이 아우라 그룹의 절대 권력자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전략기획본부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답게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은 단연 전략 2팀이었다. 팀을 이끄는 이는 이서윤 팀장 전략의 마녀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여자였다. 그녀는 30 초반의 나이에 실력 하나로 팀장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일 처리는 칼날처럼 정확했고 기준은 누구보다 높았으며 타협이란 없었다. 이 기획안 시장 분석이 이따위인데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기획안이 아니라 대학생 리포트 수준이에요. 다시 해오세요.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통찰력과 리더십을 존경하고 있었다. 그녀의 팀은 언제나 최고의 성과를 냈기 때문이었다. 인사팀 직원이 김민준을 데리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이서윤 팀장님, 오늘부터 새로 근무하게 된 김민준 인턴입니다. 서윤은 날카로운 눈으로 민준의 위아래를 훑었다. 그의 허름한 행색과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태도가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의 팀은 최고의 인재들만 모인 곳이었다. 이런 어수룩한 인턴은 팀의 전력에 방해만 될 뿐이었다. 김민준 씨, 우리 팀에서는 누구도 당신을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 보고 배우고 1인분 몫을 해내지 못하면 바로 짐 싸서 나갈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녀의 첫 인사는 환영이 아닌 살벌한 경고였다.
지혁 아니 민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네 팀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평생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지만 묘한 흥미를 느꼈다. 서유는 그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오후에 있을 임원회의 발표 자료를 복사하고 완벽하게 제본하는 일이었다. 아주 기본적인 업무였지만 그녀는 이를 통해 그의 꼼꼼함과 책임감을 시험해 볼 생각이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30분 주겠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민주는 발표 자료 파일을 들고 탕비실 옆 복사실로 향했다. 그는 잠시 거대한 복합기 앞에서 막막함을 느꼈다. 늘 조 실장이나 비서들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기에 그는 이런 기계를 직접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는 어설픈 손놀림으로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용지가 계속 걸렸고 양면 인쇄 설정은 엉망이 되었으며 페이지 순서는 뒤죽박죽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제본을 하려다 근처에 놓여있던 커피를 쏟아 가장 중요한 표지를 얼룩지게 만들고 말았다. 약속된 30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연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말로 무능한 인턴이 된 기분이었다. 회의 시간이 임박해오자 서유는 참지 못하고 직접 복사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복합기는 에러 메시지를 뿜어내며 멈춰 있었고 바닥에는 순서가 뒤섞인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며 김민주는 커피에 젖은 발표 자료를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서윤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당신 인턴으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전문 방해꾼입니까? 그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좁은 복사실을 울렸다. 우리 팀은 당신의 무능함을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복사기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생각이었죠. 그녀는 커피에 젖은 자료를 빼앗아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다시 해요. 완벽하게. 시간은 10분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못 끝내면 내일부로 당신 책상은 없을 줄 알아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차갑게 돌아섰다. 민주는 홀로 아수라장이 된 복사실에 남겨졌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이런 식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흥미로웠다. 이서윤이라는 여자,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한 잠입 근무가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민준의 인턴 생활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이서윤 팀장의 날카로운 질책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팀원들의 커피 주문을 받아오는 간단한 심부름에서는 취향을 뒤죽박죽 섞어오기 일쑤였고 중요한 회의록을 정리하라는 지시에는 핵심 내용을 놓치거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작성해 그녀의 분노를 샀다. 그녀에게 그는 무능하고 답답한 그저 월급 축내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다. 김민준 씨, 이건 낙서가 아니라 회의록이에요. 초등학생도 이것보단 잘 쓰겠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팀원들은 그를 동정하거나 혹은 경멸했다. 대부분은 그와 엮여서 서윤의 불호령을 함께 맡는 일을 피하기 위해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지만 민준의 어수룩한 가면
뒤에서 권지혁의 날카로운 눈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분석했다. 팀원들 간의 역학관계, 업무 처리 방식의 허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까지. 그는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다. 그녀의 완벽주의와 일에 대한 열정은 그가 지금껏 만나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렬했다. 어느 날 오후 전략 2팀의 분위기는 유독 더 냉랭했다. 최진우 이사가 거만한 걸음걸이로 팀 사무실에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룹 오너 일가의 먼 친척이라는 배경을 무기 삼아 고속 승진한 인물로 실력보다는 아첨과 권모술수에 능했다. 그는 이서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이 팀장 신제품 마케팅 전략은 좀 진척이 있나 보고서를 보니 영 지지부진하던데 말이야. 최 이사는 서윤의 책상 앞에 서서 비아냥거렸다. 그는 힐끈 민준을 쳐다보며 경멸적인 웃음을 흘렸다. 어디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팀 수준이 의심스럽군. 자선 사업이라도 하는 건가? 그의 모욕적인 말에 팀원들의 얼굴이 굳었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서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응수했다. 이사의 역할은 격려와 지원이지 비난과 조롱이 아닐 텐데요. 제 팀의 수준은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최진우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차고는 사무실을 나갔다. 지혁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최진우라는 인물을 자신의 블랙리스트 최상단에 올려놓았다. 사건은 그날 오후에 열린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터졌다.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은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제품과 유사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차별화된 마케팅 포인트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윤은 팀원들을 다그쳤지만 몇 시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모두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바로 그때 최진우 이사가 회의실에 불쑥 나타났다. 그는 팀의 고전을 즐기기라도 하듯 팔짱을 낀 채 회의를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한심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답답하군. 그냥 돈을 쏟아부어서 대대적인 물량 공세를 하면 될 것 아닌가. 톱스타 모델 쓰고 TV 광고 때리면 기본은 하지 않겠나. 서윤은 그의 무식하고 진부한 아이디어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잠시 침묵이 흘렀을 때였다. 회의 내내 구석에서 조용히 필기만 하던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주눅이 든 것처럼 기어 들어갔다. 저, 팀장님, 혹시 우리가 경쟁사의 강점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서윤은 그의 말을 자르려다 예상외로 날카로운 질문의 핵심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턱짓으로 계속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넥서스 테크의 소프트웨어는 빠르고 화려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위해 보안을 일부 희생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 부분은 잠재적인 백도어로 해커에게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의 우월함을 내세워 싸우는 대신 깨지지 않는 보안과 데이터 무결성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어떨까요? 그의 분석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인터넷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날카롭고 정교한 전략이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팀원들은 존경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최진우는 인턴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위험하기 짝이 없는 도박이야 라고 소리치며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서윤은 충격에 빠진 채 민준을 쳐다보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다. 그녀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을 복잡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무능한 인턴 김민준. 그의 가면 아래에 상상도 못할 깊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호기심에 마침내 불이 붙었다. 회의실에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전략 이 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팀원들은 더 이상 김민준을 어수룩한 낙하산 인턴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외와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업무에서도 그의 의견을 구하려 들었다. 하지만 이서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욱 혹독하게 그를 몰아붙였다. 마치 그의 천재적인 분석이 우연한 행운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실력인지 시험하려는 듯이. 김민준 씨 아이디어만 번뜩이면 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건 이런 지루하고 꼼꼼한 데이터 작업이라고요. 이 보고서 글자, 크기부터 줄 간격까지 전부 다시 맞춰오세요. 그녀의 지적은 더욱 세세하고 집요해졌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군말 없이 그녀의 지시를 따랐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흥미로운 관찰의 대상일 뿐이었다. 결국 서윤은 그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신제품 키메라의 마케팅 전략을 보안이라는 가치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은 최진우 이사가 주장했던 대규모 물량, 공세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와 최 이사 사이의 갈등은 본부 전체가 아는 공식적인 전쟁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과 그리고 미스터리한 인턴의 잠재력에 모든 것을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룹의 명운이 걸린 키메라 프로젝트의 최종 마케팅 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임원진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공지되었다. 모든 전략기획팀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컨셉을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팀이 프로젝트 론칭을 주도하게 되는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었다. 권지혁은 이것이 바로 내부의 적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무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 것에 분노한 최진우는 노골적으로 이서윤 팀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서윤 팀이 요청한 핵심 시장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데이터 분석 없이는 어떤 전략도 사상누각에 불과했다. 그는 또한 서윤이 검증되지 않은 인턴의 아이디어에 회사의 미래를 거는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서윤과 그녀의 팀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데이터 없이는 임원들이 요구할 상세한 예상 수치를 만들어낼 수 없었다. 팀 내부에는 좌절과 패배감이 번져나갔다. 이서윤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홀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지친 어깨는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위태로워 보였다. 민주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데이터를 즉시 손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살 행위였다. 그는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다. 그날 밤도 사무실에 서윤과 단둘이 남았을 때 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는 서툰 척 연기하며 서윤에게 다가갔다. 팀장님, 혹시나 해서 공용 서버 아카이브를 뒤져봤는데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망설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2년 전 유럽 지사에서 올린 오래된 데이터 세트인데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등급도 이상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요. 혹시 팀장님이 찾으시는 자료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역이 조 실장에게 비밀리에 지시하여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그 낡은 서버에 업로드하고 보안 등급을 일부러 낮춰놓은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던 성실한 인턴이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된 시나리오였다. 서유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와 함께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파일 안에는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시장 데이터는 물론 그 이상의 심층 분석 자료까지 들어 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거대한 금광이었다. 그녀는 경이로운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단순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인턴이 아니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무서운 잠재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유는 더 이상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밤을 새우며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치열한 전략 토론으로 채워졌다. 그는 그녀의 생각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그의 원석 같은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전략의 마녀와 미스터리 인턴 사이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강력한 프로페셔널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미묘한 호기심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원치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동맹이었다. 그들은 이제 최진우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함께 칼을 겨눌 준비를 마쳤다. 키메라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략 2팀 사무실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었다. 밤낮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짙은 커피 향.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팀원들의 뜨거운 열기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사무실의 공식적인 위계 질서는 희미해졌고 그 자리를 끈끈한 동지애와 전우애가 채워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김민준과 이서윤이 있었다. 연일 이어지는 야근은 두 사람을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만들었다. 혹독한 상사와 무능한 인턴이라는 첫인상은 옅어지고 대신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에서 미묘하고 따뜻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다른 팀원들은 모두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지만 서윤과 민주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서윤은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모니터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바로 그때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던 민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잔치국수 한 그릇을 그녀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유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 시간에 어디서 이런 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 대신 당혹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근처에 24시간 하는 포장마차가 있더라고요. 팀장님 뭐라도 드시면서 하셔야죠. 민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의 소박하지만 사려 깊은 행동에 서윤의 마음속 단단했던 벽 한쪽이 조용히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수를 먹으며 처음으로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서윤은 그의 배경에 대해 물었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이야기를 능숙하게 풀어놓았다. 작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 오직 실력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팀장님은 왜 그렇게 항상 치열하게 사세요?
그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녀 역시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실력으로 승부해야 했다는 이야기. 최진우 같은 배경 좋은 사람들의 편견과 질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마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 그녀의 고백을 들으며 지혁은 그녀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과 깊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또 다른 날 밤, 그들은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복잡한 부분인 재무 예측 모델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아무리 계산을 반복해도 수치가 맞지 않자 서윤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때 민준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CEO 수준의 재무 지식을 바탕으로 그녀가 사용한 알고리즘의 미세한 오류를 정확히 짚어냈다. 두 사람은 함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손이 스치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새로운 수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교감이 흘렀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완벽한 파트너였다. 며칠간의 강행군에 지친 서윤이 결국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민주는 잠시 일을 멈추고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날카로운 가시를 모두 거둔 그녀의 얼굴은 아이처럼 평온하고 무방비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서윤은 어깨 위의 재킷과 의자에 기대어 잠든 그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완성될 무렵 지혁은 마침내 그가 찾던 첫 번째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프로젝트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던 중 그는 정기적으로 유령 회사에 지급되는 거액의 컨설팅 비용 항목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 비용 지출을 승인한 최종 결제자의 디지털 서명은 바로 최진우 이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거대한 거미줄의 첫 번째 가닥을 잡아낸 순간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했다. 그들은 함께 밤을 새워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며 말없는 성취감을 나누었다. 서윤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민준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가식이 섞이지 않은 진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고했어요, 김민준 씨. 그 간단한 한마디가 지역에게는 그가 이제껏 성사시킨 수조 원짜리 계약보다 더 달콤하게 들렸다. 키메라 프로젝트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아침 전략 이 팀의 사무실에는 비장한 긴장감과 자신감이 공존했다. 밤샘 작업으로 모두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특히 이서윤과 김민주는 완벽하게 준비된 전략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들의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구태의연한 방식에 맞서는 혁신적인 선전포고와 같았다. 반면 최진우 이사의 얼굴에는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이미 전공법으로는 이서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더 비열하고 확실한 덫을 준비했다. 그의 손에는 정보기술팀 내부에 심어둔 첩자라는 강력한 카드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실력이 아닌 음모로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이서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카리스마로 임원진을 압도했다. 그녀는 김민준이 제안한 보안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는 날카롭고 정교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 보였다. 그녀의 발표는 논리적이었고
데이터는 완벽했으며 비전은 명확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서렸다. 전략 2팀의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였다. 모두의 박수 속에서 서윤이 자리에 앉고 최진우가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메인 스크린에 이메일 한 통을 띄웠다. 발신자는 추적이 불가능한 유령 계정이었고 수신자는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CEO였다. 그리고 그 메일에는 방금 전 서윤이 발표했던 프레젠테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슬라이드가 첨부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진우는 연극배우처럼 충격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으며 또 다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해당 메일이 발신된 IP 주소가 이서윤의 개인 노트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적되었다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였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의 첩자가 조작해낸 거짓 증거였다. 믿을 수가 없군요. 이서윤 팀장이 우리 그룹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니. 최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서윤을 회사를 배신한 스파이로 몰아갔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서윤의 모든 노력과 성과는 한순간에 배신이라는 오명으로 뒤덮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소란 속에 묻혔다. 최진우가 들이민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해 보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모두의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조차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혼란에 빠졌다. 절망의 순간 그녀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 지혁은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최진우가 꾸민 비열한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서윤 개인에 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지키고자 하는 프로젝트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룹 내부의 암세포가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즉시 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보안팀이 소집되었다. 이서윤은 모든 직무에서 즉시 정지되었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이끌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던 그 회의실에서 죄인처럼 쫓겨났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경력과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쥔 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누명을 벗겨주어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배신자를 그의 손으로 심판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오후 서윤은 아우라 그룹 타워 건너편의 작은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했던 시스템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다. 한편 타워 안에서 김민주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가 조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IT팀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찾아내. 그리고 최진우의 모든 것을 털어. 어떤 자원을 쓰든 상관없어. 이 지긋지긋한 연극, 이제 끝낼 때가 됐으니까. 이서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룹 스파이라는 끔찍한 오명을 쓴 채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사 출입증은 정지되었고 모든 업무 계정은 동결되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 깊이 자리한 강인함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기억을 더듬으며 자신의 노트북에 있었을지 모를 작은 이상 징후들을 필사적으로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한편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 김민주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다. 그는 팀장을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어수룩한 인턴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사무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이서윤을 향한 비난과 조롱의 말들이 그의 귓가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는 묵묵히 모든 것을 듣고 자신의 분노를 차가운 결심으로 바꾸어 가슴속 깊이 새겼다. 공개적으로 그는 무력한 인턴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는 아우라 그룹의 그림자 군주로 움직였다. 그는 그룹 외부의 안전가옥에서 조 실장을 만났다. 두 사람 앞에는 복잡한 관계도와 데이터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이서윤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 증거를 찾는 것. 둘째, 이번 기회에 최진우와 그와 연결된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 조 실장의 지휘 아래 아우라 그룹의 비공식 정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이트 해커와 기업 정보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그들은 IT 부서의 첩자를 찾아내는 임무에 착수했다. 그들은 몇 주간의 서버로그, 모든 접속 기록, 그리고 IT 부서 전 직원의 통신 패턴을 샅샅이 뒤졌다. IP 추적 증거를 조작한 단 한 명의 범인을 찾기 위한 거대한 그물망이 펼쳐졌다. 그룹 내부에 있던 민주는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의 예리한 관찰력은 IT 부서의 주니어 직원인 이상훈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포착했다. 그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고 자신의 월급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의 시계를 차고 있었다. 민주는 그의 동선을 은밀하게 관찰하며 조 실장 팀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이는 용의선상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좁혀주었다. 팀은 이상훈을 잡기 위한 디지털 함정을 팠다. 그들은 최진우 이사의 비리 정보가 담긴 것처럼 보이는 가짜 허니팟 폴더를 만들어 누가 접근하는지 감시했다. 예상대로 이상훈은 미끼를 물었다. 마침내 그와 최진우를 잇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확보된 순간이었다. 이제 그가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지역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선택했다. 그날 저녁 퇴근하던 이상훈의 앞을 조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 막아섰다. 폭력은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상훈이 저지른 모든 디지털 범죄의 기록, 최진우로부터 받은 뇌물 내역 등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그리고 선택지를 주었다. 모든 것을 자백하고 검찰에 협조하여 감형을 받거나 혹은 아우라 그룹의 모든 힘을 동원한 소송, 지옥 속에서 수십 년을 감옥에서 썩거나 궁지에 몰린 이상훈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진우의 지시를 받고 이서윤의 노트북에 원격으로 접속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울면서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더 결정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최진우가 단순한 횡령범이 아니라 키메라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경쟁사인 넥서스테크에 지속적으로 유출해 왔다는 것. 그 대가로 그는 아우라 그룹이 무너진 뒤 넥서스테크의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이 모든 일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인턴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했다. 그는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서윤을 위해 조용한 응원을 보냈다. 그녀의 아파트 문 앞에 익명으로 따뜻한 커피와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작은 쪽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세상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던 서윤에게 그 작은 온기는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조 실장이 모든 것이 담긴 파일을 지역에게 전달했다. 파일 안에는 이상훈의 완전한 자백 영상, 그와 최진우 사이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 그리고 최진우가 넥서스 테크와 주고받은 비밀 통신 기록까지 담겨 있었다. 지역은 이제 단두대의 칼자루를 쥔 집행관이 되었다. 그는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길고 길었던 사냥은 끝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다. 권지혁은 모든 증거를 손에 쥐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최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이서윤의 명예부터 되찾아 주어야 했다. 단순히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쉬웠지만 인턴 김민준이 어떻게 그런 고급 정보를 손에 넣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을 터였다. 모든 것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그룹의 시스템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했다. 그래야만 이서윤이 완벽하게 결백을 증명받을 수 있었다. 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김민준의 가면을 쓴 채 그는 그룹 내에서 대쪽으로 유명한 박정수 감사팀장을 찾아갔다. 그는 일부러 잔뜩 겁에 질리고 갈등하는 연기를 하며 박 팀장에게 접근했다. 팀장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요. 우연히 IT팀 직원들이 IP 조작이니 최 이사님의 지신이 하는 말로 겁에 질려 다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덧붙여 IT팀의 이상훈 씨가 요즘 유독 불안해 보였다는 관찰 결과까지 흘렸다. 힘없는 인턴의 작은 제보. 처음 박 팀장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제보는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었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감사팀의 상황과 맞물려 그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속는 셈치고 이 희박한 가능성을 따라가 보기로 결정했다. 지혁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조 실장을 통해 박 팀장의 보안 이메일로 익명의 제보 메일 한 통을 보냈다. 그 안에는 최진우와 이상훈이 나눈 암호화된 채팅 기록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전체적인 음모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인턴 김민준의 제보가 사실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이메일을 확인한 박 팀장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즉시 이상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명령했다. 새로운 동력을 얻은 감사팀의 압박은 거셌다. 이미 지역의 팀에게 한번 영혼까지 털렸던 이상훈은 공식적인 감사팀의 체계적인 수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조 실장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감사팀 조사실에서도 모든 것을 자백했다. 최진우의 지시를 받아 이서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눈물로 실토했다. 진실은 들불처럼 그룹 전체로 번져나갔다. 이서윤 팀장이 무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그룹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했고 모든 징계는 철회되었으며 그녀는 즉시 팀장으로 복귀했다. 반면 최진우는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고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물론 그의 진짜 죄악인 기술 유출 혐의는 아직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것은 지역이 마지막 무대를 위해 아껴둔 비장의 카드였다. 이서윤이 사무실로 돌아온 날 팀원들은 안도와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축하를 즐길 여유가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 김민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조사가 시작된 계기가 그의 제보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게 되었다. 어떻게 평범한 인턴이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누구에게 제보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과거 서버 데이터를 찾아냈던 그의 기지판을 뒤엎었던 그의 전략적 통찰력, 그리고 이번 사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남아 민준을 기다렸다. 마침내 사무실에 단둘만 남게 되자 그녀는 그의 자리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진실을 갈망하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너였지. 감사팀에 제보한 거, 서버 데이터를 찾아낸 것도 모든 게 전부 내가 한 짓이지. 그는 잠시 어수룩한 표정을 지으며 발뺌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녀의 시선 앞에서 그것은 불가능했다. 거짓말하지 마. 나 바보 아니야. 넌 그냥 지방대 출신 인턴이 아니야. 너의 분석력, 너의 행동, 전부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고. 대체 누구야? 너, 김민준. 지역은 마침내 코너에 몰렸다. 최진우를 향한 마지막 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금 회장이라는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겪은 그녀의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뿔테 안경을 벗었다. 안경이 벗겨지는 순간 그의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어수룩한 인턴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자신감 넘치고 강인한 남자가 서 있었다. 팀장님 말이 맞습니다. 전 평범한 인턴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서늘했으며 그 안에는 그녀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제발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의 불완전한 고백은 두 사람이 힘겹게 쌓아 올렸던 신뢰의 기반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긴장감 넘치는 의심과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뒤섞인 위험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의 공식 론칭 행사가 열리는 날, 행사장은 수백 명의 언론인과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미래 기술의 서막을 여는 듯한 화려한 무대와 조명 속에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인 이서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이 무대의 주인공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팀원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는 인턴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의심과 그의 불완전한 고백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신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가 그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직위 해제 상태인 최진우 이사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공식적인 자격은 없었지만 집안의 연주를 동원해 행사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의 도끼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듯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마침내 행사의 막이 오르고 이서윤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한 프로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키메라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안했던 보안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마케팅 전략은 단순한 제품 발표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다. 청중들은 그녀의 발표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최진우가 갑자기 무대 아래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 프로젝트의 성공은 이서윤 팀장이 내 아이디어를 훔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회사를 배신하려 했던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는 행사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프로젝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서윤의 발표 자료 대신 전혀 다른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권지혁이 준비한 이 모든 연극의 마지막 장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영상은 어수룩한 인턴 김민준이 복도를 걷는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천천히 뿔테 안경을 벗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아우라 그룹의 최상층 회장 집무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회장의 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화면 아래로 자막이 떠올랐다. 권지혁 아우라 그룹 회장. 행사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서윤은 스크린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인턴 김민준을 번갈아 쳐다보며 얼어붙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전략, 이 팀의 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이 무시하고 때로는 동정했던 어리바리한 인턴이 그룹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스크린 속에 권지혁 회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강력했으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최진우의 모든 비리를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한 횡령 IT 직원을 매수하여 이서윤에게 누명을 씌운 과정,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 증거. 그가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의 임원과 비밀리에 화상 통화를 하며 키메라의 핵심 기술을 흥정하는 장면이 담긴 녹화 영상이었다. 영상이 끝나고 행사장의 조명이 다시 켜졌다. 무대 뒤편에 서 있던 인턴 김민주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는 어느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전 세계의 언론과 업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변신은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진우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가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청중석에 섞여 있던 사복 경찰들이 나타나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지역이 미리 조율해둔 체포 작전이었다. 최진우는 산업 스파이 및 배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행사장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권지혁은 무대 위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승리자였고 그의 제국은 이제 안전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카메라나 군중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한 사람 통로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이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다. 공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개인적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위장 잠입한 회장. 다음 날 대한민국은 이 하나의 뉴스로 떠들썩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권지혁은 냉철한 경영자이자 대담한 전략가로서 세간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다. 최진우와 넥서스 테크의 추악한 커넥션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룹 내의 부패 세력은 완전히 뿌리 뽑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권지혁은 승리감에 도취할 수 없었다. 그는 기계적인 효율성으로 기자회견을 처리하고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최진우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휘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다. 론칭 행사의 혼란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이서윤, 그녀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인사팀을 통해 그의 책상 위로 빳빳한 사직서 한 통이 배달되었다. 사직 사유란에는 일신상의 이유라는 지극히 사무적인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지혁은 그 글자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는 분노나 격렬한 대면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조용하고 완전한 단절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 혼내고 가르치고 심지어 연민과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던 남자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자신을 시험하고 있던 그룹의 총수였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감정은 거대한 연극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을 터였다. 같은 시각 이서윤은 자신의 작고 소박한 오피스텔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휴대폰을 무시한 채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자신의 팀을, 자신의 열정을 사랑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으로 얼룩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으로 돌아가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직원으로서도 그리고 다른 어떤 관계로도 그날 저녁 지역은 수행원도 의전 차량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아닌 그저 김민준이었을 때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고 싶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막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마주섰다. 서윤의 표정은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회장님, 이제 연극은 끝났고 배신자도 잡으셨으니 더 이상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녀가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기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조롱거리로 만들었는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자신이 했던 모든 잔소리와 격려 함께 밤을 새우며 나누었던 연민과 유대감.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와서는 한심하고 비참한 희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저는 그냥 회장님의 게임을 위한 장기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위장, 잠입 체험 중 발견한 흥미로운 구경거리였나요? 그녀의 조용한 질문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찔렀다. 지역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진심 어린 고통과 후회가 뒤섞인 얼굴로 그녀의 모든 말을 받아냈다. 그는 자신의 동기를 설명하려 애썼다. 조사는 진심이었지만 그녀를 향한 감정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고 그 변수가 어느새 이 모든 연극의 가장 진실한 부분이 되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권력 차이는 너무나도 거대했고 기만의 골은 너무나도 깊었다. 저는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부디 제 사직서를 수리해 주십시오.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 했지만 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무언가를 구걸해 본 적 없던 남자가 처음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흘러나왔다. 가지 마세요. 제발, 서윤 씨. 팀장님도 이서윤 씨도 아닌 처음으로 부르는 그녀의 이름. 그의 서툰 진심이 불확실한 미래의 문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 씨,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다. 이서윤은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심장이 배신감과 분노와는 다른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이미 무너진 신뢰를 이 애틋한 부름 하나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떠나야만 했다. 권지혁은 그녀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었다. 그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좋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게 싫다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의 말에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대신 나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그는 공식적으로 그녀의 사직서를 반려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그룹 내에 회장 직속이 아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혁신 전략 태스크포스를 신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팀의 수장 자리를 이서윤 씨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완벽한 자율권을 주겠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전략적인 수이면서 동시에 진심 어린 존중의 표현이었다. 서윤은 그의 제안에 큰 충격을 받았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자신의 능력을 향한 뜨거운 야망 사이에서 그녀는 격렬하게 갈등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생각해 볼 시간을 달라고 말하며 떠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그것은 지역이 그토록 원했던 아주 작지만 소중한 기회의 문이었다. 그 후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조심스러운 신뢰 회복의 시간이 흘렀다. 지역은 현명하게도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다. 그는 거창한 낭만적인 제스처로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그룹 개혁안에 대한 상세하고 투명한 보고서를 그녀에게 보내며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이자 중요한 조언자로 대우했다. 동시에 그는 김민준으로서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갔다. 그는 회장의 권위적인 말투가 아닌 그녀가 알고 있던 어수룩한 인터넷 말투로 그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함께 야근하던 밤에 먹었던 컵라면에 새로운 맛이 나왔다며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 그녀가 추천했던 책을 다 읽었다며 소감을 묻기도 했다. 이 작고 소박한 접근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진실한 교감을 그녀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 마침내 오랜 고민 끝에 서윤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팀장이 아니었다. 그룹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독립기구의 수장으로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강력한 실권자가 되어 있었다. 이사회에서 두 사람은 공식적이고 프로페셔널한 관계를 유지했지만 그들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지역은 그녀에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소는 회장실이 아닌 과거 그가 그녀를 위해 국수를 사왔던 허름한 길가의 포장마차였다. 그곳에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아닌 낡은 스웨터 차림의 김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진심이 담긴 마지막 사과를 건넸다. 그는 자신의 기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외로운 자리와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해야만 했던 과거를 고백했다. 그는 김민준으로 살면서 특히 그녀에게 혼나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직함이 아닌 진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윤 씨는 회장의 위장극에 속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 가면을 꿰뚫고 내가 되고 싶었던 진짜 사람의 모습을 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과 이제는 동등해진 두 사람의 관계. 그 모든 것이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어수룩한 인턴과 강력한 회장,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숨어 있던 한 남자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이야기는 극적인 키스나 결혼 약속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하고 희망적인 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프레젠테 에이티아이온을 마친 그날 밤에 그 미소 진심이 담긴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좋아요 권지혁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장난기처럼 섞여 있었다. 어디 한번 지켜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나한테 거짓말하면 그땐 정말 해고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힘들게 얻어낸 동등한 진실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관계의 서막이었다.